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어느 원룸 건물에서 한 여성이 혼자 죽어갔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후에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지냈고 누구도 이상한 징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지만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 해 5월, 그녀는 미라가 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건 사망 직후부터였을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건물주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세입자야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석 달, 네 달이 지나고 보증금마저 바닥나기 시작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을 두고 다시 찾아가도 똑같았습니다. 수십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 안에서 그녀가 발견되었습니다. 늑골이 드러나고 살이 말라붙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아기였을 때 이미 어머니와 이혼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정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누군가였을 뿐입니다. 교육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래보다 발육이 느렸고 학습 능력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말문이 트이는 시기도 늦었고 신체 발달도 더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체육 시간의 방향을 바꿀 때 늘 반대로 움직였고 신발의 양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같은 아이들을 보고 오빠,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덜 떨어진 애라고 불렀습니다. 철이 들 무렵 그녀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원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 차례 유산을 시도했다는 것, 병원에 갔지만 이미 태아가 너무 커져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약을 먹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그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사람. 성인이 된 후 그녀는 집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취업을 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 처리가 느렸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직장을 옮겼지만 다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깊어졌습니다.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건물주는 고인의 유일한 유가족인 어머니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안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유품을 정리하러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후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죽어 있었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서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남긴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마무리하듯 말하고 떠났습니다. 건물주는 그날 유품 정리 비용과 수리 비용을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냉담한 태도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결국 유품 정리업체를 불렀습니다. 유품 정리 과정에서 그녀가 학생 시절 작성한 다이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1997년 1월 1일자 일기였습니다. 나는 엄마가 여러 번이나 유산시키려고 했던 아이였다. 법원까지 갔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너무 커져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어디선가 들은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있어도 별 의미 없고 없어도 아무도 모를 사람. 엄마가 유산하려고 여러 약을 먹어서인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약했다고 한다. 말도 또래보다 늦게 시작했고 발육도 느려 몸도 작았다. 겁이 많았고 신발의 양쪽도 잘 구분하지 못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었고 체육 시간에 방향을 바꿀 때도 항상 반대로 움직였다. 나보다 큰 동갑 아이들을 오빠나 언니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나를 보고 덜 떨어진 애라고 불렀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엄마가 떨어뜨리려다 남은 존재니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떨어뜨리려다 남은 존재. 엄마가 원하지 않았던 존재.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그 인식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걸까요? 그녀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진 걸까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저 던져진 걸까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장소도 태어날 시간도 태어날 가족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저 던져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던져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기획해야 한다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부당한 아이에게 성장 과정 내내 소외된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서도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과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기획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하이데거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존재한다고. 죽음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가능성이라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게 된다고. 그렇다면 그녀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6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된 그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마주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라져버렸을까요? 그녀가 죽은 후 6개월 동안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이웃도 아무도 그녀가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죽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월세가 밀리지 않았다면 아마 더 오래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현장을 찾았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제 됐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한 문장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무관심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끝맺음이었을까요? 딸의 죽음조차 정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던 걸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그런데 그녀에게 타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와 더불어 존재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존재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있어도 별 의미 없고 없어도 아무도 모를 사람.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없어졌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익명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라는 익명의 타자들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살아간다고. 본래적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고. 그런데 그녀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익명의 존재가 되기는커녕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익명도 아닌 그냥 없는 사람. 그녀가 원룸 바닥에 누워 숨을 거둔 그 순간 그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6개월 동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도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음조차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 대신 죽어줄 수 없다고. 죽음은 가장 고유한 나의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녀의 죽음도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었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녀의 삶도 오롯이 그녀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간 것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있었을까요? 유품 정리가 끝나고 방은 다시 비워졌습니다. 벽지가 새로 붙여지고 바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얼마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방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해지지 않았고 살아갈 때도 보이지 않았고 죽어서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던져졌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 존재는 이런 걸까요? 우리는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 안에 던져지고 그 안에서 살다가 언젠가 사라집니다.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는 후자였습니다. 그녀가 다이어리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엄마가 떨어뜨리려다 남은 존재니까. 떨어뜨리려다 남았지만 결국 떨어져 버린 존재. 세상 속에 던져졌지만 세상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 존재.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우리는 모두 던져진 존재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끝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혼자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원룸 한 칸에서 혼자 죽어간 여성의 이야기. 6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된 이야기. 어머니조차 외면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가? 내 옆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없는가? 던져진 세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녀는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